toned it down. And then we gave each other successfully docked a 지난 capsule 10월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열린 백악관 프론티어스 컨퍼런스.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척추 손상 환자인 나단 코프랜드의 기적적인 악수가 이뤄졌습니다. 나단 코프랜드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친 중증 장애인. 나단은 자신의 두뇌와 연결된 로봇 팔로 악수를 청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을 개발한 슈워츠 교수는 향후 이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사람을 잇고 장애의 벽을 허무는 데 일조하고 있는 보조과학기술. 이는 과연 우리에게 꿈의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첨단 과학이 접목된 다양한 기술이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돕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예,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의학적으로 손상을 입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이 이제 저하되거나 상실됐을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기능을 이제 보완하거나 대체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시력인이다 그러면 돋보기를 쓸 것이고 전명이다라고 하면은 점자를 하겠죠. 그러면 돋보기를 쓴다는 것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점자를 쓴다는 것은 다른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촉각이라는 다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기구는 따지고 보면 보완과 대체라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스마트 반지가 원하는 책의 제목을 읽어줍니다. History, yep, reading. 문장을 따라 손가락을 이동시키면 스마트 반지가 단어를 인식해 하나씩 소리로 들려주죠. Next 10 years, many researchers.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도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술. 이는 향후 점자책을 대신하고 외국 서적을 읽어야 하는 일반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원숭이의 뇌신경 신호를 해독해 생각대로 움직이는 컴퓨터 화면 속 아바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심각한 신경 손상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과학기술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처럼 신체 기능의 일부가 불편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보조 기술이 사실 뭐 장애인들만 도와주는 특별한 장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아니면 이렇게 워커 이렇게 잡고 다니는 워커 그런 것도 보조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뭐 보청기를 쓸 수도 있고 인공 와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시력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조 장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그냥 터치하는 거, 그 다음에 키보드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 이게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기술로 미국 재활법에서 원천적인 기술이 개발된 거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소리 나는 거 듣는 게 그게 미국 해군성에서 군사 기술로 개발한 건데 장애인에게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보조기술은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리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그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조과학기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부터 직업생활까지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한 장애의 혁신적인 완화는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죠. 사이버라든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지구촌에 살지만 그거 외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새로운 세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이버라는. 세계적인 엔지니어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미 인류는 기계가 신체를 보조하는 단계인 트랜스 휴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국내 기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국립재활원. 재활 전문 국가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은 로봇의 원천 기술을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 치료에 사용하는 중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개 연구란 기초과학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것이죠. 다양한 로봇을 실험하고 임상 적용해보며 환자에게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지 산학연구와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국내 기업과 함께 개발 중인 보행 보조형 외골격 로봇. 몸에 착용하는 외골격 로봇은 기계의 힘으로 사람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본래는 초인 병사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것이 시초였죠. 인간의 능력을 보완,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생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의료 시장에서 그 개발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신체 마비 또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몸에 장착해 이동과 재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내장된 기울기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걷거나 멈출 수 있게 설계돼 있죠. 이를 통해 환자에게 움직임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용으로 개발을 맨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근력 증강을 먼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출력 모터로 고출력을 높은 토크를 내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소형 모터로 큰 힘을 낼 수 있게 이런 리니어 기구랑 스프링 기구를 이용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실제 착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그 착용의 고려를 좀 많이 안 한 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서서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보행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고요. 중개 연구를 통해 기술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연구진. 서서 착용하는 방식이 환자에게 부적절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 좀 더 향상된 모델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그다음에 임상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로 엔지니어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개연구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임상연구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가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또 임상 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재활 로봇의 임상 적용과 상용화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안전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면 무용지물.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재활원은 중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이 단지 그 학교나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임상 연구까지 진행이 되어가는 기록들이 있고 실제로 꾸준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활용도가 확실해진다는 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고, 또 반대로 의료진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엔지니어들에게 실제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로봇 개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새 모델을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제품 출시까지 남은 기간은 1년. 그 안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강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개선 중일까요?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착용하는 거라서 그 사람 신체에 딱 맞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종전에 그 여러 가지 웨어러블 로봇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착용하기 전에 체형 조절하는데 뭐 짧아도 2-3시간, 아주 빠르게 하면은 익숙한 분들이 아마 1시간 정도면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래 걸리죠. 실제로 입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선된 부분은 착용했을 때 그 신체에 따른 치수 조절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또 개선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착용 방법부터 전면 수정했죠. 앞서 의료진이 지적했던 서서 입는 방식을 버리고 휠체어에 앉아 바로 입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근력이 부족한 사람도 오랜 시간 착용할 수 있도록 모터 출력도 향상시켰죠. 세상에 동일한 장애는 없기에 재활 로봇 개발은 특히나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단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못 일어나시게 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 일어나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본인이 드디어 다시 걷게 됐다고 느꼈을 때의 행복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로봇이 대부분이었던 의료용 로봇 시장에서 그 비중을 확대하며 블루오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활 로봇. 그렇다면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로봇이 일상생활에 넘어오게 되면 보통 장애를 안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을 적용하기보다 장애인들에 적용하는 게 조금 비교적 좀 쉽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조금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분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쉽고요. 두 번째, 원하는 분도 절실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장애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요. 이곳에서는 고품질의 해외 로봇을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미국에서 개발된 보행 재활 훈련기. 파킨슨 병이나 일부 하지 마비가 된 장애인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활 로봇은 대부분 해외 제품. 국내 기술은 막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성과에 따라 보조 과학기술의 미래가 결정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미래의 로봇 산업은 장애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게 딱 어떤 선천적으로 그냥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 아니고 기술을 약간 적용을 하면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면, 기술이 환경을 바꿔주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그 장애인분들한테 그 종전에도 보조공학이나 그런 거 의지 보조 기학 같은 걸 하신 분들이 있는데, 로봇 하는 관점에서
장애인분들을 갖다가 장애를 극복하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조 과학 기술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Today I'm going to tell you how my legs function, how they work, as a kind of case in point for this center. Now I made sure to shave my 미국 legs. 매사추세츠 공대의 휴허 교수. 그는 등산 중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자신이 개발한 전자의족을 이용해 예전보다 더 수준 높은 암벽 등반을 즐기고 있죠. 또 2013년 보스턴 테러로 한쪽 다리를 잃은 여자 댄서에게 전자의족을 부착해 다시 춤을 출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는 인간이 기술적 혁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말처럼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은 한계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컴퓨터가 사람이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진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상을 만듭니다. 더 이상 불가능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 제가 뇌졸중 환자분을 이렇게 팔을 스트레칭 해주는 로봇이에요. 되게 단순한 로봇이에요. 그거는 그 첨단 로봇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스트레칭만 해주고 스트레칭을 좀 효과적으로 해주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환자분이 그 연구 프로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2주, 3주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안 와도 되는 날인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잘못 확인하신 줄 알고 오늘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도 알고 있는데 한마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뇌졸중이 온 다음에 팔이 너무 불편하고 이게 내 팔 같지 않고 감각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잘 때 너무 불편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배에다 손을 올리고 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서 배에 손 올리고 자는 게 그렇게 고마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편히 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러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멋있고 막 멋들어지고 팬시하고 그런 기술은 아닐 수 있어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는 정말 그 따뜻해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은 아닙니다. 긍정적 전망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많죠. 우리의 삶을 180도로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 그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이 현재보다 더 가중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그냥 그 지적장애이다 그러면 대가족 사회에서 친척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만 해도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유기농사를 짓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그리고 지적장애는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장애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 장애가 같은 장애였지만 효과는 더 심하게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극복하는 게 또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도록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냐가 문제겠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첨단 기술일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일반 장애인 분들이 쓰시기에는 너무 비싸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로봇 장치들이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손이 절단된 장애인분이 그런 첨단의 로봇 손을 장착을 할 수 있느냐, 그 몇 천만 원 되는 건데 그거를 경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장애가 판정이 되면 보조를 해서 이렇게 반반씩 내서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좀 들어오니까 장애인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실제 첨단 기기를 개개인이 쓰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기술들이 오히려 인간을 배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양상의 차별과 빈부격차.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1급) 시각장애인인 김준영 씨. 한 달에 한 번 사실 볼까 말까이고 가기가 또 어려운 시간대에 잡혀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영국 등 보조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특수 장비를 도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차별 없는 영화 관람을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하나의 첫 번째로는 시장이 좁다. 그래서 개발해도 이 수익성이 없다라고 첫째는 생각을 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첫째는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 비싸게 돈 들여서 가져와야 되고, 또 그런 데 대한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선도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뒤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시리에 어떤 학회 때문에 갔을 때 느낀 건데, 거기는 보니까 그 도로랑 그 보도에 턱이 없어요. 도로랑 그 보도가 그냥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탈 때 턱을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휠체어가.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오면 장애인분들이 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버스에 이렇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램프가 내려와서 경사면이 내려와서 탈 수 있게, 그러면 보도블럭에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있다가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시 전체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의식의 변화. 턱을 없앤 도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었던 시설과 교통을 장애인도 사용하기 편하게 바꾼 거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로 자연스럽게 비장애인과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손쉬워집니다. 미국은 1973년에 미국 재활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재활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이런 보조 기술 부족 때문인데, 그것을 정부가 다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장비를 국가가 사주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7,000가지 정도의 장애인의 그 보조 기기들이 개발이 돼요. 그것 때문에 현재 미국이 그 미래 사회의 리더자로서 먹거리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일찍부터 발달 장애인 관련법을 만들어 장애인 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전 생애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전시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애인 관련 차량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더불어 산다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죠. 장애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면 첨단의 기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쉬운 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라기보다는 장애인분들이 비정상인이다, 우리는 정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일원이다, 사회 일원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신체적인 특징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당연히 고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배려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이제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고려하다 보면 기술들을 당연히 다 끌어다 쓰게 되겠죠. 이제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거 이제 아이디어들이 아주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대전의 한 행사장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어울림 축제는 장애, 비장애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입니다. 100여 개의 체험 부스와 장애 학생이 직접 꾸리는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 통합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죠. 이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2015년 여수를 시작으로 매년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울림 축전. 이렇게 꾸준히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장애학생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어울리고 공감하면서 하는 것들이 가정교육에서도 출발이 돼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더 중요하게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운영을 통해서 이번 축제장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좀 없어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학생들의 공연이 한창입니다. 다른 팀의 연주를 긴장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무한 어울림 오케스트라 단원들. 올해로 2년째 활약 중인 오케스트라 단은 발달장애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교육청 어울림 오케스트라를 들어와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의 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떨지 않고 무사히 연주를 끝낼 수 있을까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무대를 이끌어가는 단원들. 종종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힘겹게 맞추지만 아이들의 연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아이들은 큰 성취감을 얻었겠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에 나설 시간. 축제 현장엔 아이들을 위한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다양한 IT 기기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눈길을 끈 건 VR 체험. 병원군이 체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VR 안경을 만들어 보는데요. 어느새 뚝딱 완성된 VR 안경. 안경을 집어든 아이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신 IT 기기와 보조 과학 기술, 장애 체험 프로그램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축제. 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 문화의 확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4차 산업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세탁, 바리스타, 빵. 그거 외에는 또 이제 그 직업 재활 개발원에서 봤지만 사무직 보조나 아니면은 다른 거 외에는 이렇게 애들이 기술적인 면 있잖아요. 좀 자동차 정비나 그런 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색다른 기술적인 면인 직업감도 있었으면 하고. 제가 사실 이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문외한이었고,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가서 사회에 나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학 기술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여하튼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 또 그 환경에서 잘 커가야 되는데 과학 기술만 발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이 설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직업 꿈이 과학자 되는 꿈입니다. 과학자 돼서 뭐를 발명하는 곳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전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위협이 될까요? 장애인들은 기술로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고 과학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죠. 로봇과 인공지능이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술 발전으로 세상에서 도태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단순 노무 직종의 약 90%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장애인의 단순 노무직 종사 비율은 27%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기술의 발전은 생계의 위협을 처리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작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첫 번째 가르쳐야 되는 거는 발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작은 하나의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자기는 그 대신에 상품의 가치를 올려서 자기도 편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산업화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일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복지로 꼽은 것은 소득과 고용.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 최근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회사는 라이프 체인저라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도입. 이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롬잭은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장애인의 작업 효율성은 220%로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회사에도 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죠.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90만 명. 장애 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약 90%에 달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고 보조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요즘은 이렇게 다 산업을 이용해서 이제 온상을 만들어서 뭐 이제 물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자동 제어하고 집에서 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장애인도 돼지를 키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은 만약에 못 쓰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만 이제 더 해결해 주면 그것은 결국은 장애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몸이 불편해졌을 때 계속 편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과 동등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4차 산업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에게 IT 기기는 세상과 소통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활용하기 힘든 기술이죠. 이 점자 정보 단말기는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디지털 언어를 점자로 바꿔주죠.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그 일종의 컴퓨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해외에서는 이런 점자 정보 단말기, IT 기기를 이용한 그 점자를 입력하고 출력해주는 그런 기기가 해외에서는 있었고요. 그 대신 한글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있더라도 국내 시각장애인들은 그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걸 국산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와서 그때 개발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제는 해외 유명 인사들도 애용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의 기술. 세계적인 R&B 가수인 스티비 원더부터 시각장애인 파페라 테너인 안드레아 보첼리도 이들의 단골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로 우뚝 선 착한 기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비밀은 CS팀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각장애인. 작은 기능 하나에도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됐죠. 기본적으로 원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자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SD 카드라든지 아니면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저희 이제 뭐 MS 워드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한글 파일 같은 담아서 여기다 넣어서 이제 제가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상으로는 그 한글 내용이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점자로 보여요. 그래서 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 해리포터 시리즈 제7탄, 뭐 조앤케이 롤링 지음, 최인자 옮김, 문학수첩 이렇게 내용을 원래 내부에서는 다 이렇게 그 글씨로 다 처리돼서 보이지만 저는 이걸 점자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어떤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이다 데이터를 삽입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어떤 특정 문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뭐 DOC나 DOCX 문서 형식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되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점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저는 점자로 쓰면 내부에서는 이거를 다 한글 코드로 바꿔서 바로 저장은 다 한글 코드로 저장을 하게 돼요. 인터넷으로 이걸 어떤 CS팀의 팀장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용락 씨는 사업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점자 정보 단말기의 제작을 함께한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완성된 이 기술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환한 눈이 되어주고 있죠. 일반인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시각장애인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웹서핑도 가능하고 음성 기능으로 전환하면 현재 작업 상황을 소리로 안내받을 수도 있죠. 지금은 제가 스스로 그거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서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
파일로 형태 뭐 HW 파일이든 뭐 MS 워드 파일이든 파일로만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 한 손에다가 담아서 바로 제가 열어서 그 즉시로 읽을 수 있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보다도 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읽고 또 반복해서 또 읽을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장소 또는 어디서든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어서 보고 또 제가 추가도 수정이라든가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날개를 달아준 점자 정보 단말기. 문자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증가 등 많은 결실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와도 이걸 편안하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UI를 수정해서 적용하는 작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제대로 그 UI가 갖춰진 그 어플리케이션 숫자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그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UI를 계속 개발하는 게 좀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랑 속에서도 보조과학기술이 흔들리지 않게 방향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그런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앞으로 보조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그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 꼭 첨단 기술만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제품이 있는 정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얼마나 잘 홍보해서 알려줄 것인가. 그 다음에 단순히 이런 보고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 못 쓰는 방법은 없는지. 안경이 도움이 되지만 처음 안경 쓰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럽다고 귀찮다고 안경 안 쓰면 자기는 안경의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하고 잘 쓸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잖아요. 공학자들이거나 뭐 과학자들이거나.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로봇, 그냥 만든 로봇이에요. 근데 이거 장애인 분들한테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기술이 되려면, 더 효과적인 기술이 되려면 장애인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뭐가 문제고 어떤 게 그 페인 포인트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 그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그 문제를 완전히 특화돼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거기를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장애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을 먼저 찾아가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공감한 다음에 거기에 최적의 기술, 저렴하고 단순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그 만남의 출발이 바로 보조과학기술이 되길 바라며 기술의 혁신이 차별 없는 사회와 환경으로 계속 확장되길 바라봅니다.